남자가 결혼을 결정하는 진짜 이유. 남자가 결혼을 결심하는 순간 그 결정의 뒤에는 어떤 심리와 이유가 숨겨져 있을까요? 사랑도 아니고 섹스도 아닌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남자들이 결혼을 결심하는 이유와 그 기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심리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패션업계에서 오너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45세 여성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정도는 되는 사람이죠. 며칠 전 업계 사장님의 따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역시 주례는 없었어요. 흔히들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여자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 즉 연애를 하는 데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섹스고 둘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 두 가지 이유 중 어느 것과도 결혼하지 않아요. 그들은 안정성과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에 대한 남자들의 생각은 정말 다양해요. 제가 처음 깨달은 것은 남자들이 사랑만으로 결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사랑 외에도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는 거죠. 10년 정도 전이었나요? 대학 시절 자주 가던 명동에서 대학 동기들과 송년회를 하는 자리였어요. 제 옆에 앉았던 몽룡이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춘향이를 사랑하지만 평생 함께할 자신은 없어.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깊게 남았어요. 남자들이 결혼을 생각할 때 단순히 사랑이나 육체관계가 아닌 그 이상의 것을 본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죠.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경제적 요소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많은 남자들이 결혼을 고민할 때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아요.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56.9%의 남성이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언급했어요. 결혼 후 내 집 마련, 생활비, 주거비, 아이를 공부시키는 교육비 등 여러 가지가 남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죠. 이런 경제적 부담은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부의 고민으로도 이어져요.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부담을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경우도 25.7%라고 합니다. 결국 결혼은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남자들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대학 동기들과의 대화에서 어떤 친구는 결혼은 책임이 따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당연하지요. 결혼이 단순한 사랑의 연장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대화 속에서 남자들이 결혼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알게 되었어요. 결혼 후의 삶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남자들은 언제 결혼을 결심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고민해요. 그래서 남자가 결혼을 결심하는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 라는 질문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결혼을 결심하는 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안정된 직장과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졌을 때 결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남성들이 이런 결정을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중요한 요소예요.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이나 기대가 남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결혼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얻거나 가족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이러한 다양한 시각은 남자들이 결혼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쳐요. 결국 결혼은 사랑과 책임, 경제적 여건,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그녀를 선택했어? 제가 그때 친구 몽룡이에게 던진 질문이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만나왔던 춘향이와 헤어지고 불과 몇 달 만에 다른 여성과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니까요. 내가 알기로는 또한 가까운 우리 대학 동기들 대부분이 보기에는 그 여인 둘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전 연인인 춘향이는 활기차고 아름다워서 우리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금수저였어요. 반면 함께 결혼을 결심했다는 향단이는 그저 평범한 여자였어요. 흙수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겉으로 보기엔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어요. 제 질문에 그는 짧고 간결하게 말했죠.
향단이는 내 삶에 평화를 주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딘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당시에 나는 몽룡이가 말한 평화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사랑은 뜨겁고 격렬한 것이라 배웠고, 연애란 서로를 위해 싸우고 고군분투하는 과정이라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평화라니. 사랑과는 거리가 먼 무미건조한 단어처럼 들렸죠. 그 이후로 나는 이 단어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평화라는 단어는 사랑의 뜨거운 열기나 설렘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시간은 흘렀고 저도 용준 씨와 연애를 마무리하고 홀로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연애는 처음엔 완벽했어요. 그는 재치 있고 똑똑했으며 매 순간마다 나를 자극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끊임없이 나의 사랑을 확인하려 했고, 나는 그가 원하는 만큼의 감정적 에너지를 쏟아낼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 사이엔 항상 무언가가 부족했죠.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나는 내 삶의 일부를 포기해야 했어요. 내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 혼자만의 여유로운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평화까지도요. 처음에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사랑은 일종의 타협이라고, 서로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점점 지쳐갔어요. 용준 씨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혼자 있을 때가 더 편안하게 느껴졌답니다. 어느 날 용준 씨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을 때 나도 모르게 안도감이 밀려왔죠.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나는 용준 씨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 속에 내 마음을 놓을 공간은 없었다는 것을요. 그 후로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내게 평화를 줄 수 있는지 스스로 묻기 시작했어요. 그 질문은 단순한 습관처럼 되었지만 결코 쉽지 않은 질문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별다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준상 씨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자연스레 대화가 이어졌고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준상 씨와의 시간이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깨닫게 되었죠. 준상 씨와 있으면 이상하게도 불안함이 사라졌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애쓰지 않아도 되는 느낌이었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 말하더라도 혹은 다소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어요. 나는 준상 씨 앞에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어떤 답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내가 증명해야 할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죠. 그와 있을 때 느꼈던 그 차분한 안정감이 바로 내가 친구에게서 들었던 평화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임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남자들에게 평화는 단순히 조용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에서의 균형과 안전,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의 태도와 성품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됐죠. 준상 씨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 넓은 세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요하지도 않았죠. 대신 그는 나와 함께 세상을 만들어갔어요. 나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내 강점을 과도하게 치켜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 옆에서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와 있으면 나 자신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들었죠. 내가 몽룡이에게 들었던 향단이는 내 삶에 평화를 준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 말 속엔 사랑과 존중, 그리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깊이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연애를 시작할 때 우리는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꿈꾸게 돼요. 뜨겁고 설레는 감정, 서로를 향한 끝없는 열망. 하지만 사랑이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안정감과 평화였어요. 준상 씨와 있으면 나는 미래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불안하거나 막연하지 않아요. 오히려 차분하고 따뜻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어요. 사랑을 넘어선 평화, 그리고 안정감.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이 전부라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랑은 출발점일 뿐이고 그 사랑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편안한 관계, 즉 안정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나는 이제야 깨달은 것이죠. 상대 남자에게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이 기댈 수 있는 평화로운 공간과 그것을 만들어줄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찾던 남자의 모습이었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한때는 진심으로 믿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여러 관계를 경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존중이 없어서 무너지는 관계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요. 사랑은 강렬하지만 순간적이고 존중은 고요하지만 지속적이에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긴 여정을 유지시키는 힘은 사랑이 아닌 존중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존중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깨달았던 것은 대학 동기 몽룡이의 이혼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어요. 그는 춘향이와 열렬히 사랑하며 결혼했지만 결국 헤어짐을 선택했다고 했죠. 저는 그때 다짜고짜로 따지듯이 물었죠. 너희들 사랑했잖아. 그런데 왜? 몽룡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내가 느끼기에 춘향이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사랑은 있는데 내가 그 안에서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 그 말이 내게 또 다른 깊은 울림을 주었던 것이었어요. 존중이란 무엇일까? 그때부터 나는 존중의 의미를 스스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답은 몽룡의 이혼 사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어요. 몽룡이는 그녀와의 관계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수업이었다고 해요. 춘향이는 사랑을 표현하는데 아주 솔직한 사람이었는데 몽룡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했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몽룡이의 말이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몽룡이의 선택과 결정이 그녀의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녀는 그걸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몽룡이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남편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기분에 혼란스러운 생활이 됐죠. 점점 작은 일들이 쌓이기 시작했대요. 몽룡이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는 수준 떨어지는 저질 대중문화로 평가되었고 몽룡이가 즐기는 취미는 싸구려 오락이라고 지적질 당했죠. 처음에는 춘향이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그녀가 자신을 그녀의 기준에 맞추려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춘향을 사랑했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몽룡이는 점점 자신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춘향이가 원하는 대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의 혼란, 그 무너진 감각이 그를 숨막히게 한 것이었어요. 결국 춘향과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하게 됐답니다. 그 사연을 들은 이후로 나는 존중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존중은 단순히 상대를 무조건 칭찬하거나 아무런 의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의 가치와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라고 느꼈죠. 사랑이 상대에게 끌리는 마음이라면 존중은 그 마음을 근거로 상대를 지키려는 의지였어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몽룡이는 또 다른 연애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달랐다고 합니다. 향단이는 그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여 주었어요. 몽룡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향단의 생각과 서로 다를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몽룡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았죠. 대신 왜 그렇게 생각해? 라며 묻고 몽룡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녀와의 대화는 언제나 균형이 있었답니다. 몽룡이가 그녀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녀도 몽룡이를 이해하려 노력했죠. 그녀는 몽룡이가 틀릴 때도 비난하지 않았고 그의 실수와 약점마저 받아들여주는 태도였어요. 몽룡이 역시 그녀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함께 성장할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준상 씨와 같은 상호 존중 관계는 처음이었죠. 준상 씨와 함께하면서 저는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중 속에서 내가 스스로 발전할 힘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했던 순간도 기억납니다. 어느 날 제가 패션쇼 폭망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었을 때였죠. 저는 낭패감과 자괴감에 휩싸여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상 씨는 내게 이렇게 말했죠. 실패는 누구나 하는 거야. 하지만 그 실패가 애신이라는 사람을 정의하지 않아. 당신은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그 말은 단순한 위로였지만 저는 그 속에 담긴 깊은 존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준상 씨는 실패한 저의 패션쇼가 기시감이 들었다고 하는 저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았고 누구보다도 먼저 저의 가능성을 믿어주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죠.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그 남자의 사랑도 아니었고 그 남자의 외모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직 그가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남자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존중이 없는 사랑은 쉽게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터득했죠. 존중은 사랑을 지탱하는 근본이에요.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이 불꽃이라면 존중은 그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해주는 따뜻한 재라는 것을요. 결혼이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를 넘어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저는 그 여정을 함께할 사람을 만났어요. 준상 씨와 함께라면 저는 저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고 동시에 그를 존중하며 그의 삶에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결혼할 상대를 어떻게 고르는 걸까요? 이 질문은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화두일 겁니다. 사랑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는 어려워요. 저 역시 여자로서 저 역시 이 질문 앞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특히 연애와 결혼은 분명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연애는 순간의 설렘과 감정이 크게 작용했지만 결혼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을 요구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 함께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파트너를 찾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저도 이 점을 온전히 깨닫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사건은 오랜 시간 연애했던 용준 씨와의 이별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결혼에 대해 생각할 때 용준 씨와의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았거든요. 용준 씨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신만의 삶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는 항상 결혼이 꼭 필요할까? 라는 말을 했고 그 말에는 어딘가 책임을 회피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사고방식을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저에게는 결혼이란 서로의 삶에 책임을 지고 함께 가야 하는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 약속의 무게를 그와 나눌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던 거죠. 저는 결혼이 단지 두 사람의 사랑을 증명하는 행위가 아니라 인생을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연히 결혼 상대로 생각하게 되는 사람은 그런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한 번은 다른 친구와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는 제 고민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할 사람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함께 짓고 키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지요. 그가 말한 함께 짓는다는 표현은 그저 집에서 같이 산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계를 뜻했죠. 저는 그날 이후로 결혼 상대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사랑만으로는 결혼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건 명확했으니까요. 대신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결혼 상대로서 중요한 요소라고 느껴졌습니다. 첫째, 결혼 상대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였어요. 사랑과 신뢰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이 조금 달라요. 사랑이 감정에서 시작된다면 신뢰는 행동에서 쌓여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상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그 사람을 향한 신뢰를 결정짓더라고요.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용준 씨가 제게 보여준 일관성과 책임감이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제가 큰 실수를 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그는 그저 제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줬어요. 이건 단순한 사랑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제가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주는 신뢰의 표현이었죠. 이런 경험은 저에게 결혼 상대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닫게 했습니다. 둘째, 존중과 함께 해야 할 또 다른 조건은 함께 만드는 능력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사랑에서 끝나는 관계가 아니죠. 두 사람이 함께 삶을 설계해야 하고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며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해요. 저는 상대가 제 인생의 설계도를 함께 그릴 수 있는 사람인지가 결혼 상대로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준 씨와 연애할 때 한 번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저는 내 집 마련이나 아이를 키울 때 어떤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죠. 그는 처음엔 흥미없어 보였지만 대화가 깊어지면서 점점 자신의 의견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의견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용준 씨의 자세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런 태도가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죠. 셋째, 평화와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어요. 결혼은 결코 순탄치 않은 여정이에요.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서로의 다름이 문제로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상대방이 내게 주는 감정이 평화와 안정감인지 아니면 불안과 스트레스인지에 따라 그 관계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때 용준 씨와 다퉜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대화가 조용히 흘러갔고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이런 안정감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결혼을 고민하면서 용준 씨에게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나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지만 결국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사랑은 시작일 뿐이고 그 이후의 여정은 신뢰, 존중, 안정감이 만들어가는 것이었죠. 결혼 상대로서의 조건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답은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파트너십 안에서만 찾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스트레스를 피하려는 남자들의 심리를 알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남자들은 결혼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이기적이라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이 결혼을 결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스트레스를 피하려는 심리입니다. 저 역시 이 점을 깨닫게 되었죠. 한 번은 오랫동안 연애를 이어오던 친구 희성이가 애신과의 관계를 끝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어요. 학교 캠퍼스 커플이었던 그들은 서로를 정말 사랑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소식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그들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희성이에게 직접 물었죠. 왜 헤어진 거야? 애신을 정말 사랑했잖아. 희성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애신이와 함께 있으면 늘 긴장하게 돼.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화를 내거나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거든. 그걸 내가 계속 감당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게 사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남자들이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라는 감정의 무게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도요. 희성이 말로는 자신이 피곤한 날에는 그냥 조용히 쉬고 싶었지만 그녀는 늘 무언가를 요구했어요. 더 잘해주길 바라고 더 노력하길 바랐습니다. 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마다 그는 실망했고 그 실망은 고스란히 저에게 전해졌죠. 저는 점점 더 그 관계 속에서 지쳐갔고 그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애신과의 관계를 끝냈을 때 그가 느낀 감정은 슬픔보다 안도감에 가까웠다고 해요. 솔직히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던 겁니다. 남자들에게 스트레스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결혼을 결심하거나 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많은 관계는 남자로 하여금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감정을 강하게 심어주곤 합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을까? 왜 나는 늘 부족하게 느껴질까? 와 같은 생각은 남자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주죠. 그 반대로 남자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관계라고 합니다. 즉, 남자들이 스트레스를 피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편하고 싶어서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삶을 함께 나누는 상대와의 관계가 그들에게 안전한 공간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결혼은 긴 여정이고 그 여정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나 애인과의 관계 자체가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결혼은 서로의 삶을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에서 남자들은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상대를 찾는다고 해요.
사랑과 존중은 그 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순간이 되풀이된다면 그 관계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야 이해합니다. 남자들에게 결혼이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면서도 각자 고유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아니라 안정감을 주는 상대를 찾는 것은 남자로서 당연한 심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상대가 결혼을 결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런 상대와의 관계는 스트레스가 아닌 진정한 평화와 안정감 속에서 시작되니까요. 결론은 결혼은 사랑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릴 적에는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믿었고, 사랑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압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 그 자체로 시작될 수는 있어도 그 사랑만으로 유지될 수는 없는 관계라는 걸요. 사랑했던 용준 씨와의 연애 관계가 끝났을 때 저는 결혼이라는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뜨겁고도 격렬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이었고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었죠.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한 가지 질문 앞에서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랑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즉시 답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분명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관계의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아니면 채울 수 있는 건지조차 몰랐다는 것이었죠. 결혼에 실패했다는 거래처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정말 사랑했지만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은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른 것들이 부족했던 거야.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역시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에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걸까? 결혼은 단순히 감정만으로 지속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돼요. 상대방의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의 조화, 함께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어려움에 대한 대처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뜨거운 사랑도 점차 식을 수밖에 없어요. 과거 용준 씨와의 관계에서 저는 한 가지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사랑은 시작일 뿐, 결혼을 지탱하는 것은 사랑 외의 것들이라는 사실을요. 그 사람과의 연애는 모든 면에서 이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취향도 잘 맞았고 대화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함께 미래를 이야기할 때마다 문제는 어김없이 나타났죠. 결혼 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와 달랐어요. 저는 경제적 안정과 가족 간의 유대감을 중요시했지만 그는 독립적인 삶을 선호했고 서로의 일상에 간섭받지 않는 관계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이 있으면 그런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점점 더 큰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결국 관계를 지탱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혼은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번은 선배 중에 결혼 생활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들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에게 아주 깊은 신뢰와 존중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분들께 여쭈어 보았죠. 두 분은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었나요? 그들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사랑이 부족할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함께 나아갈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답은 단순했지만 저에게는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랑은 결혼의 시작이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결혼은 현실입니다. 그 안에는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개인적인 성장과 목표의 충돌 등 결혼은 인생에서 겪는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랑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단순히 사랑을 증명하는 행위로 보지 않아요. 결혼은 서로를 위한 헌신과 함께하는 여정을 지속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그 여정을 시작하게 만드는 감정이지만 존중과 신뢰 그리고 서로를 위한 노력 없이는 그 여정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론 저는 사랑이 결혼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그 사랑을 현실에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사랑 이상의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혼은 사랑을 넘어 삶을 함께 설계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나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이제 저는 결혼을 단순히 감정적 동반자가 아니라 인생을 함께 꾸려나갈 파트너를 찾는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사랑은 결혼의 시작일 뿐,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지금, 저는 결혼이야말로 사랑의 진정한 시험이자 완성이라고 믿습니다. 노자 씨의 명품 인생에서는 중장년 세대들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 신청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후원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